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또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은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서 정책주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정책주의 바람이 다시 한번 테마주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포트, 이번 시장에서 어떤 정책주가 순환매가 나올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로 증명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일 날 시그널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린케미칼이 그날 당시에는 조금 음봉이 나왔지만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12%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는 시장이 빠질 때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군에서 공략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또는 내가 실패하다 보면 종목들을 그냥 버려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공략을 하다 보면 내가 수익 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손절하는 구간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로보러버 같은 종목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히든으로 4월 16일 날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왔지만 제가 23일 날 다시 한번 로보러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순환매가 나올 자리입니다. 좋은 테마라는 것은, 좋은 주도주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을 준다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책주들 중에서 끝나지 않은 종목이 내일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죠. 그걸 오늘 제가 방송 중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정치적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서 큰 폭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특정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꾸준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빨간색 마디값에서 반등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 마디값 찍고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다시 한번 밀렸을 때 어디입니까? 두 번째 마디값을 찍고 주가가 다시 한번 16%대까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가를 계속해서 쥐고 가지 않더라도 특정한 루틴과 특정한 구간대에서 명확하게만 공략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산 있는 공략들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정책주들 중에서 아직 마디값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 함께 하시면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홀딩스 한번 볼까요? 상승하고 이 종목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 첫 번째 맥점대를 잘 노리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끝까지 너무 외사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옴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바뀜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구간에서 NX같이 공략을 하시면 이렇게 20%대의 급등도 단 하루 만에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테마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이 이렇게 테마 정책의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 짧은 기간에도 27% 이상의 급등하는 것들을 제가 4월 1일 날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직까지 대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주의 흐름들이 한 번은 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대권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점점 대권 후보가 좁아지면서 슬슬 정책 관련된 이슈와 바람들이 불 겁니다. 이런 테마의 순환매를 맞추신다라고 한다면,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성창투처럼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72% 이상 가는 종목들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 관련주를 되게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들을 지금에 채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맥주 다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 들어갔습니까? 주가가 많이 낮아지니까 다시 한번 인맥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내일 정치적 이슈가 있다. 그 정치적 이슈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들은 다시 한번 꽤나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오늘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의 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방송을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얘기한 종목들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이 대부분 5일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조금 종목들이 정책주가 약간 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을 픽하고 나서 종목들이 대부분 20%대, 30%대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 손절가를 건드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정책주가 있다? 또는 어떤 대북 관련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기 드렸죠? 아난티 괜찮습니다. 아난티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얘기 드렸고 이제 다시 전고점까지 붙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뉴스에서 조금씩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테마로 엮여서 움직일 때 상당히 큰 폭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정책주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순간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좋아요.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가의 그 기법의 그 종목의 원리를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 선 또는 여러 가지 마디값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지만 그냥 그 마디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저는 방송 중에 몇 번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한번 볼까요? 저는 항상 주가를 볼 때 똑같은 기준과 루틴을 가지고 공략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을 하고 나면 주가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마디값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마디값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빨간색 1층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보시면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마디값 1층 찍고 주가가 14% 이상 금방 급등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들도 로보로버도 대부분 이런 구간대에서 급등이 나오는 걸 보셨죠. 왜 그래요? 이 이유를 아셔야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특정한 메이저들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주식에 반영이 된 순간부터 주가의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제가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돈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력, 메이저들이 물량 이동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우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방송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남은 세력의 주도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의 첫 번째 맥점을 노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테마주, 주도주 거래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와 관련된 원리를 조금 이해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면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속도는 결국 따라오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게 여러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아니 진짜 알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방향을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저랑 방향이 다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시고 속도만 생각하시게 된다면 계좌가 어떻게 된다? 계좌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늦게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역주행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 원리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지? 왜 팔지? 왜 공략하지? 무슨 테마이지? 이 정도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와 기본적인 과정이 아직까지 안 돼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의 원리, 세력의 물량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우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매매에 있어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정책주 매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주신 우리의 김보람 전문가님이신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정책주의 기회 어떻게 최대한 살려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그리고 장중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세력의 물량 이동과 관련된 강의 자료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님의 그 마디값에 그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만약 방송을 보시다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마디값도 알려주시나요? 네, 그거 실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얘기하시면 제가 마디값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마디값으로 공략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났을지 실패를 했을지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피드백을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MDS 테크인데요. 아까 종목들을 다 보셨죠? 근데 종목들이 각각의 이름만 바뀌지 공략하는 구간과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자, 보세요.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마디값 1층 구간을 찍고 상당히 강력한 급등이 이틀 만에 15%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의 원리예요. 제가 어쩔 때는 3층 했다가 어쩔 때는 2층 했다가 어쩔 때는 약한 종목 했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도주를 일단 선정하고 주도주가 선정된 상태에서 마디값 1층을 공략하는 루틴으로 시장의 종목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신라젠 한번 볼게요. 신라젠을 제가 실제로 강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강세 종목이 떨어지고 나서 마디값 1층을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셨다면 그 다음 공략 구간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마디값 2층 구간을 공략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 이거 공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함께하는 분들하고 실제로 공략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마디값 2층 찍고 당일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다 마디값 찍고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에 주도주가 발생을 하면 그 주도주를 어디서 공략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NX 얘기하고 19% 올랐죠. 근데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질 때 마디값 1층을 찍고 다음 날까지 해서 26%대의 급등이 나왔어요. 어때요? 우리는 종목만 바뀌고 있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리거나 이걸 당장 못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이 방향대로 주가가 내가 원하는 계좌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원리에 대한 영상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후에 따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진짜 강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종목을 5번, 6번 거래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다? 주가 상승하고 마디값 빨간색 1층 찍고 30% 급등. 주가 상승하고 다시 마디값 찍고 급등.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리 전체를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대선주만 되는 건가? 정치 테마주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우리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메이저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춰서 결국에 주가는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패턴에 가장 확실한 게 첫 번째 마디값 1층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3일 동안에 여러분 14%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중에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14% 올라갔다고 이거 14%다 먹습니까? 이거 절대 여러분 끝까지 끌고 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능하게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중에 실제로 보내드리고 있는 무료 주가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이런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상당히 높이 올라갔던 또는 상당히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지는 그 첫 번째 맥점을 명확하게 공략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주가 이거 높은데 안 사야지 안 사야지 안 사야지 하다가 막 갑자기 급등하면 어쩔 수 없이 막 눌러서 따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략하시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종목을 떨어질 때 이런 하방의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나중에 제 매매법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맥점을 공략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설사 그 종목들을 잘못 공략할 수도 있고 그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맥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세력의 물량 이동하는 원리와 메이저들이 왜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마디값 1층대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게 하는지 이 부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분명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정책주 또는 끝나지 않은 대선판에서 마지막 주도주를 잡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그 종목들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마디값을 안다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종목들 마디값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지만 시장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함께 하셔서 시장의 원리 이동과 물량의 이동과 관련된 강의 자료도 꼭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장중에 일단은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일단은 장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마디값들을 띄워놓고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저 종목은 저렇게 움직였습니다. 확인시켜 드려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만 그런가요? 이게 전 되게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종목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공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말한 종목들이 실제로 마디값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럼 이 마디값이 존재하면 나중에 이 종목은 마디값에 떨어졌을 때 오름 테라퓨틱처럼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전 라이브에 참여하시면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제가 무료로 시그널을 남겨드린 종목인데요. 실제로 이 무료 시그널을 기준으로 주가가 정말로 빠르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마디가 빨간색 1층 구간 찍었습니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나서 30분 내로 주가가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무료 시그널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양인식캠 당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최저점을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 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홀딩했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아요. 이거 상한가 못 버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는 원리와 기준점들은 분명하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급등주 주도주의 첫 번째 눌림을 명확하게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시나요? 김보람 전문가 지금 처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치 테마주나 정치의 흐름들을 제가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죠? 근데 그 흐름을 맞춘 것 속에서 또는 주도주의 뒤바뀜 속에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테마 흐름을 맞추고 시장의 분위기를 맞추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왜 이런 종목들을 이 저가를 노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영상,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도주 매매, 시장의 눌림목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매매에는 왕도가 없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이재명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형지 글로벌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내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텐데 내일 우리 시장 휴장을 하잖아요. 네네. 금요일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에 당연히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무죄가 실제로 나왔다라고 하면 인맥주는 다시 한번 정말로 대권 가도까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들을 인정받고 추가적인 2차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분을 정말로 많이 내뱉은 종목입니다. 그죠? 실제로 많은 종목들을 내뱉었고 거의 시작과 이렇게 상승의 초입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상한가는 이번에 이슈 해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눌림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죄 이런 확정이 났을 때 다음 날의 아랫꼬리 같은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내일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관련해서 인맥주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형제 글로벌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의 구체적인 매수가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테마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형제 INC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형제 글로벌을 얘기해 주셨는데 형제 INC와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괜찮아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 대장주는 형지 글로벌이 가능성이 높고요. 테마는 같은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다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내일 상당히 안 좋은 악재로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관련주는 더 이상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테마주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2,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간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약간의 갭을 뜨더라도 아랫꼬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맥주들을 공략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정책주, 이재명 관련 정책주는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정책주를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포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책주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내일 무죄 소식이 나온다면 형제 INC도 2,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서울옥션입니다. 전문가님, 서울옥션도 이재명 후보 관련한 인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들어보니까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를 더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 종목은 인맥주이면서 정책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유홍준 사회이사 이분이 선임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화 그리고 이런 K옥션, 서울옥션 쪽에 관련된 문화 산업이 앞으로의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인맥주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주의 성향도 있는데 이 종목의 장점은 뭡니까? 이제 막 1차 상승이 시작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또는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후발주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이 종목.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첫 번째 눌릴 때 어느 구간을 노려야 된다? 아까 보셨던 빨간색 마디값 1층을 노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2차 상승의 첫 번째 맥점을
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주이자 정책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는 서울 옥션인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더 큰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눌렸을 때 우리가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매매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단타의 신이시잖아요. 네, 단타로 또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제가 항상 기법이나 이런 종목들을 항상 얘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뭐라고 얘기를 드리죠? 첫 번째로는 루틴하고 방향 그리고 원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종목 선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종목 선정을 잘 하시면 그때부터는 종목들이나 시장에서의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걸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봉상으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꼭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 장대 양봉이 20%는 넘어가는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로 추려내시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종목들이 수익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거래를 끝나고 시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무슨 테마로 올라갔고 이 종목은 무슨 테마로 올라갔고 이런 것들만 작게만 분류를 하셔도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가장 셌던 종목들만을 추려내시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주도주 또는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거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매매했을 때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상승했죠. 상승할 때 뭐 보라고요? 일봉상으로 20% 이상으로 상승했거나 상한가 이상으로 마감했는지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종목이 떨어질 때 마디값 1층 구간에 도달하면 이 첫 번째 마디값 1층을 찍고 하루 만에 16%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셔야지 매매의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법 좋죠. 무슨 선 좋죠. 상따 좋죠.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루틴과 그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선구안이라는 겁니다. 평화홀딩스 보세요. 지금은 진짜 많이 빠졌죠. 마지막에 제로 소멸하고 또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이 첫 번째로 상승했을 때 이 상승이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제일 안전한 단기 매매 구간이란 겁니다. 떨어지는 첫 번째 1층 구간 찍고 바로 20%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떨어지는 이 마디값 찍고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주가가 계속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단기 매매 또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익 실현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IMBC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상승할 때 뭘 보라고요? 일봉상의 거래 대금, 일봉상의 마감 이런 걸 많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이고 테마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마디값 1층 찍고 단기적으로 30%,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구간을 명확하게 노릴 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제약 상승했죠.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는 마디값 1층. 근데 재료도 좋았죠. 거래대금도 좋았죠.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시장의 주도주였다는 겁니다. 이런 주도주들의 첫 번째 맥점을 찍으면 3일 동안에 17%를 상승을 했는데 제가 대화제약만 한 3번을 공략을 했거든요. 이렇게 강력했던 종목들이 첫 번째 눌리는 구간에서는 2차 상승의 랠리가 나오거나 최소한 2차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정말로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시장에서의 2차 상승 마디값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주식, 최고점을 다 취할 수 있는 주식이란 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는 주식이 왜 이 구간대에서 명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를 스스로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의 일률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시그널로 다 남겨드리고 있고 이 시그널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스웨이브 마찬가지죠. 근데 종목들만 바뀌고 있지 하나의 패턴, 하나의 원리 아닌가요? 상승할 때 시장의 주도주였고 거래대금 터졌고 테마 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눌림목을 만들 때 이 눌림목을 명확하게 공략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안전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매매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목들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테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0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하나의 루틴이거든요. 종목이 이름만 바뀌고 테마만 바뀌고 각각의 형태만 달라지지 상승했다 빠지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그 루틴 값은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 이 물량을 이동시키는 원리, 세력이 차익 실현하는 어떤 루틴 값은 꾸준하구나, 동일하구나 이 생각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싹 지금도 또 상승했죠. 근데 과거에 상승할 때도 똑같이 상승했다 눌리고 재차 돌파하면서 큰 급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다? 아, 주가는 하나의 원리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원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이후에 시장을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한 50장 차트 보셨을걸요? 근데 50장의 차트 중에 공략하는 기준이 바뀐 차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루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주가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속도는 늦어도 되는데 방향은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식에서 처음에 제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주가가 주도주를 만들고 이 주도주가 눌리는 과정에서 마디값을 공략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더라고요.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대로 이해했던 마디값, 메이저들이 물량 이동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상승했다 떨어지는 종목들을 잡을 때 아, 이 종목이 왜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이 급등이 할 때 이 급등할 때는 아, 내가 지금은 수익 실현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이제 5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원리와 마디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다시 한번 팩트입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아난티를 한번 얘기 드리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아난티를 얘기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난티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벡트도 다시 한번 제가 그 근거, 제가 생각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길게 나오고 마디값에서는 기본적인 반등들은 나왔습니다. 이미. 근데 이 종목이 뭐예요? AI 교육 관련 정책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정책주가 크게 반등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 내일 선거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죄 또는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대선에 못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 아마 어떻게 될 것이다? 정책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모멘텀을 보일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세종시 관련 종목들, 세종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정책주들은 대부분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벡트라는 종목은 하방에서 순환매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부터는 순환매가 이쪽으로 돌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제가 뭘 보라고 얘기를 드렸죠?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되게 중요하다. 상승폭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 부근대에서 한 1,000억 이상이 터졌고요. 더 많이 올라간 4월 15일에는 2,000억대 가까이 터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1,000억, 2,000억 가까이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터진 주식은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주식들의 특징이 뭐다?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특정한 마디값에서 반등, 떨어질 때 특정한 마디값에서 반등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벡트는 분봉상에서의 작은 파동들은 있었지만 일봉상에서의 큰 폭의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한 방이 남아있는 주식이다. 정책수의 순환매가 벡트로 왔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 모든 이해를 하시고 근거와 원리를 이해하신 이후에 주가를 공략하시는 거예요. 공략은 시초가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내일 너무 악재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약간은 패스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초가를 중심으로 공략하실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3,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1차 목표가는 5,400원, 2차 목표가는 6,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주 중에서 벡트 그리고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아난티와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정책 관련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벡트입니다. 2번 연속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 내일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특히 벡트 쪽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돌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장중의 대응일 텐데 이 부분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